그래서 무슨 뭐 자세한 얘기할 겨를도 없었고요. 그냥 국회 바깥에 좀 처음에는 이따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계엄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뭐 내가 얘기했는지 장관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엄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고, 그러나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했으니 계엄이 선포될지 안 될지 이 두 사람은 모르고 그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좀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 좀 국회 담 가까이 좀 와가지고 질서 유지를 좀 해달라. 그리고 이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국회 게이트를 열어라 닫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. 국회 문을 닫을 생각도 못했고, 만약에 한다면은 군이 도착해서 국회 경내 질서 확보를 할 군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 경정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출입 그 통제를 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확실히 경찰은 상례적으로 질서 유지라는 치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밤 11시 15분에 서울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. 저는 나이가 먹어도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귀하폰 통화 내용 나오기 전에도 아마 우리 변호인들도 내가 누구하고 언제쯤 전화했다고 하는 그 시간 이런 게 비화폰 통화 내용 나온 거하고 횟수나 이런 게 되게 일치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내가 처음에 딱 전화를 하니까 조지호 청장이 약간 불만인 듯하게, 뭐냐면 이게 군의 일인데 경찰은 바깥만 지키면 되는데 아니 군이 안 오고 사람은 몰려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질서 유지 때문에 문을 일단 닫았다. 근데 서울청장이 김봉식 청장이 이거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국회 관계자들은 들여보내야 된다. 그래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. 라고 하길래 제가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.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법을 잘하네. 잘하고 있네. 그렇게 하시오. 그게 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간 줄 알고 있었고, 또 저는 경찰청장한테 34분까지 그 15분부터 34분까지 5번 전화했어요. 그때는 다 들어갈 때입니다. 국회 관계자들. 그런데 뭐 체포를 해라, 뭐 월담 의원을 체포해라. 웬 체포회의가 그렇게 나옵니까? 국회의원 체포가 어디 누구네 집 동네 뭐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겁니까?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, 체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? 자, 뭐 여기 자세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26페이지 넘어가고요. 네, 2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. 이 법정에서 이미 다 신문을 했기 때문에요. 그 다음에 제가 29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계엄 해제 후에 의결 후하고 해제 후하고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청장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의원들 출입시키고 초동 조치 잘해서 계엄이 빨리 해제됐다라고 아주 일 잘했다고 격려 전화도 했습니다.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특전사가 마당에서 폭도들한테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하고 그렇게 막기만 하고 나온 거 참 잘했다. 특전사가 참 잘해서 잘 끝났다라고 나중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할 줄은 모르고 장관 통해서 격려 좀 하라 그랬습니다. 그리고 수방사령관에게는 제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해제하고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4번 전화를 하는데요. 그게 23시 33분에 40초 합니다. 그거는 아직 도착 못했다. 가고 있다고요. 그 다음에 00시 32분에 29초 하고 00시 34분에 16초, 00시 36분에 25초 이렇게 12시 반경에 3번 통화를 하는데요. 첫 번째 통화는 아까 같이 무기 다 내려놓고
뭐 열 몇 명 들여보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, 저 수방사령관이. 그래서 경찰이 관리하는 문이 있다. 나는 이제 경정문인데 갑자기 경정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의원회관 쪽, 그쪽으로 가봐라. 거기 아마 경찰이 관리할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했고, 또 수방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하여튼 무슨 통화를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도 저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그 얘기 들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았으면은 만약에 야 포고령이고 뭐간에 다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물론 뭐 210명 중에 190명이 들어갔으니 특별히 못 들어간 사람 빼놓고 대부분은 다 갔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,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수방사령관이 자기가 12시쯤 도착해서 보니까 막 담 넘는 사람들도 경찰이 이렇게 뒤에서 엉덩이 받쳐갖고 넘겨주더라는 겁니다. 자, 수방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. 당시에 언론에서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네, 저 사람은 저렇게 증언했네 막 들이대니까 기억이 안 나는 얘기도 막 하게 되는 것 같더라. 그런 얘기도 하고요. 또 사람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증거가 곽종근, 홍장원의 증언, 또 한덕수 총리의 증언,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하폰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됐다면은 참과 거짓의 증언들이 좀 명쾌하게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, 그런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.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 절차법에도 형사재판과 같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탄핵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. 헌재의 논리는 탄핵은 일종의 행정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. 나는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. 법에 엄연히, 헌법재판소법에 엄연히 있는데 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훈시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됐든 하여튼 뭐 단심이니까